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26번째 궤인 산천대축궤, 대축궤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대축궤의 궤사와 상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초요, 2호, 3호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먼저 효사에 들어가기 전 궤상을 잠깐 살펴볼까요? 궤상을 보시면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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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궤는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을 상징하는 간궤의 모습입니다. 하궤는 양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근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 하늘이 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산 아래 하늘이 있을 수가 없죠. 여기서 하늘은 바로 인재를 뜻합니다. 인재를 배양하는 인재, 배양하고 있는 인재를 뜻합니다. 즉, 산 아래 하늘이 있다는 것은 하늘이 상징하는 인재가 수양을 해 나가면서 산이 상징하는 덕을 쌓는 것이죠. 즉, 인재들이 덕을 쌓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 하늘이 있다는 것은 산 아래에 인재들이 모여서 덕을 쌓는 과정이다. 그래서 남명조식 선생이 학당 이름을 지으면서 산천제라고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상이 나타내는 이미지에서 읽을 수 있는 핵심 의미는 대축이니까 크게 쌓는다는 거죠.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크게. 대축은 크게 쌓는다. 그 다음에 인재를 배양한다. 또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많이 배우고 능력이 출중하다 하고 과신하는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출 줄 아는, 또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지혜까지, 즉 큰 축적, 능력 배양, 멈춤의 지혜, 이 세 가지가 대축궤에서 우리가 핵심 의미로서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초구, 구이, 구삼에 대한 효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초구, 구이, 구삼은 인재들 포시한 인재가 아니고 인재되어 나가는, 즉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그 상궤 세효는 이 인재들을 어떻게 배양해 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초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려 이입니다. 아주 효사가 간단합니다. 유려, 위태하다, 위험하다 할 때 려자죠. 유려 이입니다. 위태로움이 있으니 요 이자는 멈출 이자입니다. 멈추는 것이 이롭다. 이런 효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효는, 학에 있는 세효는 능력을 배양하고 수신하는 과정에 있는 인재가 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구는 자질은 좋으나 아직은 아무런 식견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위험에 빠질 수 있죠. 이런 상태라면 행동을 멈추게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 그대로 놔둬버리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사가 위험이 있으니 멈추는 것이 이롭다라고 효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 물상으로 보면 초우가 효변하면 양효가 음효가 되죠. 양, 양이 됩니다. 양, 양은 바람을 상징하는 손괴가 됩니다. 무슨 물상이 있느냐? 조급함, 그 다음 들어감의 물상이 있습니다. 초구가 효변하면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가 되는데 송괴에는 조급함과 들어감의 물상이 있다. 즉 초구는 식견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조급하게 서두는 유형입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이런 유형이라면 들어가서 조용히 지내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이와 유사한 효사가 우리가 배운 바가 있는 첫 번째 괴, 건괴 초구에 무슨 물상이, 무슨 효사가 나왔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잠룡물룡이 나왔죠. 잠룡물룡. 잠겨있는 용은 쓰지 말라라는 효사가 나왔습니다. 그 건괴는 양효의 6개였죠. 맨 첫 효에서 나왔습니다. 첫째 효사. 마찬가지 여기서도 양효 3개로 되어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 초구에서도 건괴 초구 효사에서 잠룡물룡, 잠겨있는 용이니 쓰지 않음이 옳다,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듯이 이것도 초구도 위험이 있으니 멈추는 것이 이롭다, 나서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초구에 대한 효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초구는 상응하는 효가 뭐죠? 육사죠. 양효, 음효입니다. 양효, 음효입니까? 서로 정응하죠. 서로 정응합니다. 그래서 이 초구 학생의 교육 내용은 육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초구와 같은 유형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즉 교육적 처방을 육사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사에서는 교육받는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린 송아지로 표현합니다. 어린 송아지. 아직까지 크지 않은 송아지. 어린 송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육사가 초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런 것이죠. 즉 아직 철이 덜 든 어린 송아지로 파악하고 있고, 어린 소강아지는 자신이 행한 결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에 제재를 받을 필요가 있죠. 왜? 자기 행한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재를 받는 송아지이긴 하지만 이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거치면 이롭다라고 효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만약 초구가 멈추지 않고 나서서 재앙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재앙으로부터 초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아직 어린 송아지에 비유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행동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효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9.1을 볼까요? 여탈복입니다. 여탈복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수레를, 수레 여자죠. 수레입니다. 수레를 차축에 묶은 끈이 풀어지다. 수레를 차축에 묶은 끈이 벗어진다는 겁니다. 끈이 풀어져 버린 거죠. 여기서 여탈복은, 여탈복의 탈은 우리 효사에서는 이 탈로 나옵니다. 이 탈로 나옵니다. 이 탈은 말씀 설도 되고, 설명할 때 설도 되고, 탈자 벗어난다는 탈도 됩니다. 이 바로 이 탈입니다. 여탈복의 탈은 벗을 탈의 뜻이다. 이 탈은 벗을 탈의 뜻이다. 이 복은 뭐냐? 복은 수레의 전문 용어입니다. 즉, 설문해자를 보면 설문해자에 보면 이 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복은 차축에 결박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차축에 결박한다. 즉, 복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타는 수레 윗부분과 수레 바퀴 축을 이어주기 위해 단단한 끈으로 묶어놓은 나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말이고, 이게 수레 상판입니다. 사람이 타고 가죠. 밑 바퀴가 있습니다. 즉, 이 상판과 바퀴를 연결해주는 요 연결부위에 나무로 끼워가지고, 상판과 하판을 나무를 끼워가지고 밧줄로 꽁꽁꽁 매죠. 이 부분이 바로 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복. 이걸 복이라 그럽니다. 이 복입니다. 즉, 사람이 타는 이 상판 부분과 그 바퀴 축을 연결하는데 나무를 꽂아서 그 부분을 빠지지 않도록 밧줄로 꽁꽁꽁 묶는 것이죠. 따라서 여탈복이란 수레의 사람 타는 부분과 밑에 바퀴, 차축을 묶어놓은 나무의 밧줄이다. 그게 풀어지거나 끊어진 현상이 여탈복, 벗을탈이니까요. 그 복에 묶어둔 밧줄이 벗어나 버린 겁니다. 물상으로 보면 이 하괴근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하괴근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원형이라면 원형. 둥글다는 얘기죠. 둥글다는 얘기입니다. 원형이라는 물상이 있고, 그 다음 구이가 하괴리, 구이가 효변하면 양효가 음으로 바뀌죠. 이건 무슨 괴가 됩니까? 불을 상징하는 이괴가 되죠. 이게 무슨 물상이 있느냐? 이에는 중간이 비어있는
쏙이 빔 또는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괴 리 자체가 리괴 자체를 보면 중간에 비어 있죠. 음묘 중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상에도 쏙이 비어 있다는 쏙이 빔의 물상이 있으니 이 원형과 쏙이 빈 거를 합치면은 바퀴가 되죠. 그래서 이 바퀴라는 모상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또 2, 3, 4 구이가 효변하면 구이가 효변한 2, 3, 4는 구이가 효변하면 음이 되죠. 양이 음이 됩니다. 양, 음이 되죠. 이건 무슨 괴입니까? 이거는 물을 상징하는, 즉 물을 상징하는 감괴입니다. 이게 무슨 물상이 있느냐? 고장난 수레라는 물상이 있어요. 구이가 효변한 2, 3, 4효에 고장난 수레의 물상이 있으니까 고장난 수레는 달릴 수가 없죠. 즉, 이 수레는 자체 기람이 많은 수레이니 차축에 묶어놓은, 즉 복을 묶어놓은 끈이 밧줄이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탈복, 벗을탈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여탈복. 또 구이는 초구에 비해서는 많이 성장한 상태입니다. 왜? 두 번째 효이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또 구이가 효변한 하괴리, 양효가 음으로 바뀌면 하괴는 양이 되죠. 결국 불을 상징하는 리괴가 됩니다. 이 리괴는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무기 또는 전쟁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능력만 믿고 좌출우동하는, 좌충우도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유고, 구이와 상응하는 유고에서는 구이를 어떤 모습으로 교육을 시키냐 하면, 유고에서는 구이를 거세한 돼지 이빨에 비유합니다. 돼지 이빨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돼지가 순한 듯 보여도 돼지는 대부분 쏜 놈은 거세를 해버리죠. 왜? 그 성질 자체를 즉 없애버림으로써 그 날카로운 이빨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이빨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돼지를 거세하듯 구이의 좌충우동하는 그 모습을 철저한 제어를 해야 된다 해서 유고 효사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이 구이는 거세한 돼지 이빨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이도 아직까지 초고보다는 좀 진전을 했지만 아직까지 배움의 단계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좌충우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구이효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이는 내호계는 뭐죠? 2호, 3호, 4호입니다. 2호, 3호, 4호의 초효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괴근의 양의 중간입니다. 효변한 2, 3, 4효로 구성된 내호계의 첫 번째 효인과 동시에 하괴근의 두 번째 효, 즉 중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상판과 하판을 연결하는 이 복에 해당이 되죠. 중간이니까요. 중간에 위치함으로 차축이 되는 겁니다.
바퀴 복토가 떨어져 나가면 상판과 하판을 연결시킨 그 부분을 나무로 고정을 시켜놨는데 이 복토가 빠져나가 버리면, 또 끈이 풀어져가지고 복토가 빠져버리면 앞으로 수레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이 효사도 아직은 더 수양을 해야 된다, 아직은 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된다 하는 효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삼효사를 볼까요? 구삼. 양마축, 이간정, 일한여위, 이유유왕,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양마축, 양마축, 이간정, 이간정, 일한여위, 일한여위, 이유유왕, 이유유왕.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자, 양마는 좋은 말이죠. 준마입니다. 양마가 달려나가니, 여기서 축은 달려나간다 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마가 달려나가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dom을 지키면 이롭다. 그 다음 일한여위, 날마다 매일매일 수레를 호위하는 기술을 익혀나가니 나아가는 바가 있어 이롭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양마, 즉 준마가 뛰쳐나가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dom을 지키면 이롭다. 일한여위, 매일매일 수레를 호위하는 기술을 보위하니, 익혀나가니, 즉 보호하고 그 다음 보호하고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일 한자가. 여기서 한자는 막을 한자 또는 한갈 한자로 쓰입니다만, 여기서 이 한자는 익혀나간다 또는 보위한다, 즉 보존하고 방위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레를 호위하는 기술을 익혀나가니, 즉 보위하니, 보존하고 방위하니 나아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다. 이렇게 기술을 하나하나 익혀나가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이롭다라고 효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마축, 이간정, 이걸 한꺼번에 한번 볼까요? 자, 구삼은 학의 마지막 효입니다. 구삼은 제지를 당하면서도 무사히 교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학예근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즉, 이 세 개 효 중에서는 가장 성숙한 그런 단계죠. 그래서 양마가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 현실 정치에 참여해 하나하나 경험을 쌓아나가니 아직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간자가 나오죠. 어려움 간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듬을 지켜야 이롭다라고 효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본분을 잘 지킨다면, 이 정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고듬을 지키면은 이롭다. 자신이 본분을 잘 지킨다면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은 더욱 증대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죠. 여기서 초구와 구이는 앞으로 배워나가야 되는데 구3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효끼리니까 서로 배척하죠. 그래서 초구와 구이는 앞으로 나가려 해도 구3이 막고 있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3은 앞에 음효가 있습니다. 양효와 음효이기 때문에 구3이 앞으로 나가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준마가, 양마가 치고 나간다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구3은 앞에 6사와 6오 음효가 놓여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는 게 아주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마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음효인 6사와 6오는 구3이 나가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양효가 나가는데 음효가 있으니까 서로 당겨주죠. 양과 음이니까. 이렇게 반겼죠. 아무런 문제가 없기는 게 양마축입니다. 준마가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구상과 상한효가 뭐죠? 상구죠. 양효, 양효입니다. 정응합니까? 아니죠. 양효끼리니까 정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배척하죠. 그래서 이 구3은 비록 6사와 6오가 음으로서 길을 내주고 있지만 이 상계간이 멈춤, 제지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계간은 산을 상징하는 관계죠. 여기는 멈춤, 저지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3이 6사와 6오가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계간에서 멈추고 저지하는 그런 물상이 있으니 막무가내로 달려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간정,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듬을 지켜야 이롭다라는 이간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물상으로 보면 양마가 달려나가는 모습, 하계건이 양효 세 개로 되어 있죠. 하늘을 상징하는 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물상이 있느냐? 말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말 타고 달리는 거죠. 물상이 있고 외혹의 진해, 외혹에는 3, 4, 5효죠. 양, 음입니다. 이거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죠. 여기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움직인다. 움직임의 물상이 있습니다. 즉 말이 움직이니까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상으로 보면 양마축, 이간정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한여위, 이유유왕 이 부분을 볼까요? 일한여위의 한, 이 한은 한가하다 할 때 또는 막는다 할 때 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위하다, 즉 보호하고 방위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보위하고 방위하는 기술은 바로 유의, 즉 수레를 호위하는 기술입니다. 수레를 호위하는 기술을 익힌다 또는
보위한다, 보호하고 방해한다. 매일매일 이런 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전투용 수레는 그 탑승 인원이 3명입니다. 전투용 수레. 그런데 이 수레를 호위하는 병사는 72명입니다. 그 3명이 타고 있는 수레를 72명이 호위를 하고 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 보병이 탱크를 앞세우고 호위에 앞으로 나가듯이 당시에도 수레를 호위해서 72명의 병사가 호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도 물상으로 보면 외혹의 3, 4, 5회 진, 3, 4, 5면 3요, 4요, 5요입니다. 진이죠. 이 우레를 상징하는 진입니다. 여기에 무슨 물상이 있느냐? 진에서 신속히 움직이는 수레, 빨리 달리는 수레의 물상이 있습니다. 빨리 달려나가는 수레. 또 3, 4, 5효, 3효가 효변하면 양이 음이 되죠. 음이 됩니다. 이건 무슨 괴죠? 땅을 상징하는 공개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많다는 물상이죠. 많다. 음유가 이게 3개 다 음유가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세면 6개입니다. 제일 많죠. 효중에서. 이게 많다는 물상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많다는 물상에서 많은 사람의 모습이 나오니까 수레를 호위하는 이 72명의 그 병사를 묘사하는 겁니다. 즉 외혹의 진에서 3, 4, 5효로 구성된 외혹의 진에는 수레라는 물상이 있고 9, 3이 효변한 3, 4, 5효 곤에는 많은 사람의 물상이 있으니 둘이 합치면 수레를 따르는, 수레를 호위하는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롭다 라고 효사가 나오는 것도 이렇게 수레를 호위하는 기술을 매일매일 익혀나가니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이롭다 라고 효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축궤의 초요, 2요, 3요는 대축궤가 얘기하는 핵심음이 큰 축적, 대축이니까 큰 축적이죠. 그 다음에 능력 배양, 멈춤의 지혜, 3가지 중에서 능력 배양에 대한 부분을 초구, 구이, 구삼을 학생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요, 5요, 상요에 대해서 이 초요, 2요, 3요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면서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